1976년 11월 5일 태어난 지 40일 된 갓난아이가 부산 동삼동 주택가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엄마의 동의도 없이 국내 한 입양기관에 의해 해외로 보내진 것입니다. K763168 입양 코드만 남기고 말입니다. 10년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불법 입양을 조장하며 이 아이를 되찾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입양 건수는 총 17만여 건에 이릅니다. 컨셔스9은 40년이 지난 현재 실종자 윤신혜 씨의 어머니 김기순 씨를 만나 이 사건의 전문을 들어봤습니다. 윤신혜를 언제 잃어버리게 되셨습니까? 1976년 11월 5일 업고 있는 애를 이제 빼앗긴 거예요. 누가 빼앗았나요? 신의 아빠가 빼앗아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뺏기고 나서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응? 그리고 그것도 내가 있는 데가 아니라 고향도 아니고 부산이라 내 딴 데서 그런 일을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해야죠. 좋게 일을 마무리 짓자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신의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데리고 있겠지 했는데 어떤 상태에서 신의 아빠를 터미널에서 만난 거예요. 신의 아빠가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여기 일은 잘 처리됐다. 얘 문제는 여기서 정리됐다. 그 편지를 보고 나니까 완전히 내가 미쳐버린 거지. 근데 그 편지도 내가 정신이 없어서 사라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거기서는 딱 차단이 돼갖고 얘를 만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강주에 와가지고 수면제를 한 150알 정도를 먹었을 거예요. 술 많이 먹고. 그래서 한 전대병원에서 한 10일이 넘어서 내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형이 병원 의사잖아요. 병원 원장이잖아요. 그쪽으로 전대병원 의사들이 전화를 한 거야. 애 엄마가 당신 동생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애를 데려다 주라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퇴원을 하고 20kg까지 빠진 거야. 내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약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머리가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당에서 친정에서 나를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자립을 해서 내가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지. 친정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정리하자면 태어난 지 40일이 된 이제 어린 아기였던 신혜를 뺏긴 거죠. 같이 살았던 신혜 아빠한테. 신혜 아버지에게 뺏기셨다. 빼앗겼지.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고 보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보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자기 친척이 자기 삼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참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좀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계속 부산을 다니면서 그걸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한참 후에 갔다 오길래 내가 부산 그 서면 부산역 앞에 거기 가서 알아봤더니 모른대요.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고 서울에 와서 갔더니 일반인이 관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정보부 계통에 아는 애가 있었어요. 같이 갔더니 그 시내 그 입양된 저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입양 코드 말이죠? 예, 코드를. 내가 시내 아버지를 고발을 했어요. 네.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쓰고 어디고 그때만 해도 아무 조사 자체를 안 해준 거야. 응? 내가 그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아버지가 오히려 나를 경찰에다 고발한 거야. 경찰서에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아니라 기관에다 막 찾아다니면서 내가 시내를 찾으려고 온갖 해도 계란을 바위치기라 청와대에다 민원도 넣어봤다 별일을 다 해봤어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시내가 를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도 이제 미국에 간 건 뉴욕.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 갔으니까 그 코드가 나오면서 그 코드를 알면서 네. 저기 76년생 아니에요. 77년 4월 30일 오후 15시 네. 뉴욕 비행기 편으로 이제 뉴욕으로 간 거예요. 그 코드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그 코드를 통해서. 그 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뒤로 내가 계속 그 어떤 입양에 대한 일이 있으면 그 협회에 가서 편지도 쓰고 보내라 해서 찾아준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누가 하나도 힘이 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여튼 내 등을 떠난 그 뒤부터는 시내에 대한 나한테 정보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뒤로 시내에 대한 정보를 그 뒤로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그러면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시내를 찾고 계시는지? 실종아동협회를 통해서. 실종아동찾기협회? 예. 네네. 거기 서기현 대표님하고 통해서 우리가 경찰청 이렇게 해서 시내 사진을 내가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40년이 넘도록 살면서 처음 나한테 기쁨을 안겨주고 시내 얼굴이 언제 사진 찍을 틈도 없이 애가 보내줬잖아요. 돌도 안 지날 때 얼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정말 이런 일도 나한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70이 넘었는데 죽기 전에 그 시내가 어떻게 생겼나 상상으로는 했어도 사진도 없잖아요. 나한테 하나 뭐가 있는 게 없는데 이 사진을 찾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종아동협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감사할 줄은 모르겠어요. 시내를 생각하면 지금 가장 힘든 건 어떤 건가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벌써 시내 나이도 이제 40살이 넘었죠. 40살이 넘었죠. 그럼요. 40년이 지났는데 가슴이 아프죠. 지금도 여전히 가슴이 아프신 건가요? 아프지. 응? 젖먹이 돌도 안 지나고 40일 된 애를 등에서 뺏겨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70이 넘었는데 아무 소식을 모르고 산다는 거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내가 시내를 못 키우고 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말 있는 돈을 다 버릴 정도로 내 생활이 망가진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자식 난 애비한테 배신당하고 자식을 등에서 뺏겨가지고 이 40년이 넘는 세월을 그게 그 실종아동에 가면 잘 있니? 지금 어디니? 그 문구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시내를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뭐 어떤 아이 찾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협회 서기훈 대표님하고 저 때문에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입양 10년 후 뉴욕으로 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내를 찾아다니다가 입양이 불법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어머니인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내를 국내로 데려오려고 해도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입양을 보냈지만 뉴욕에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시내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 책임은 국가의 공모로 입양되었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시내를 저한테 꼭 데려다 주세요.